드디어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길게 뉴턴의 항등식, 이걸로 뉴턴하고 조금, 뉴턴 그러면 미분만 알잖아요. 그죠? 미분 말고도 이 대수학에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아주 천재 같은 수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의 뉴턴 이야기의 마지막 최고 난이도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1차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에서의 뉴턴 항등식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차 결합되어 있는 문제는 대표적인 심화책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보는 고쟁이, 수학의 신, 최강 TOT, 절대 등급, 블랙라벨. 자, 이게 대표적인 심화책들인데 그 중에 스텝 3에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찬찬히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자, 1차 결합된 문제는 유일하게 블랙라벨 스텝 3에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한번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블랙라벨은 실제 거기에 해설지도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식들을 열심히 변형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뉴턴의 항등식에 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진짜 뉴턴의 항등식처럼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풀이는 뭔가 이 이웃하는 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를 점화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해설지니까 뭔가 약간의 점화식 접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어쩌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오겠지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해설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자, 시작부터 마지막, 아직 얘는 정리가 안 돼 있기는 하지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패턴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거듭제곱 합, 다항식의 거듭제곱 합을 줬고, 그럼 우린 그 다음 했던 게 뭐냐? 걔네들 가지고 기본 대칭 다항식의 합을 표현을 하시고, 그걸로 방정식을 세우고, 그 방정식을 가지고 점화식을 세워서 마지막에 전개되는 항들의 값을 읽어서 문제에서 원하는 몇 번째 항이 누구다. 자, 요 컨셉대로, 요 구조대로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변수가 2개였니? 변수가 3개였니?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게 개수가 1이 아닌 어떤 임의의 실수까지 달라붙었을 때, 그러면 너는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섹션이 1차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면 최고 난이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여기서 얻어야 될 정보는, 이게 첫 번째 영상에서 선생님이 엘리먼트리라고 하는 기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기본은 아주 근원적인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앞서서 한 얘기는 전부 다 가장 기본, 근원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뭔가 변화가 살짝 생겼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이 될 거냐? 결론을 살짝 얘기하자면, 기본을 정확하게 아시면 응용이 된 것도 괴를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일단 기준은 거듭제곱이 나왔습니다. 네가 임의의 실수를 주고. 자, 그런데 어쨌든 뉴턴의 항등식이 다항식 거듭제곱 합이니까 어쨌든 너도 다항식 거듭제곱 합입니다. 또 그럼 확인해야 될 거는 변수 몇 개니가 중요한 거거든요. 변수는
X하고 Y 두 개네. 오, 그럼 아까 했던 기본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 1차 대칭식 세우고 2차 대칭식을 세우고 자, 너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시고 X하고 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쓸게요. 여기다 T제곱 빼기 PT. 자, 이제는 뭐가 이게 쓰여지는 게 대충 익숙하지 않나요, 이제? 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시고 자, 너를 만족하는 T 값은 누군가요? 아, X하고 Y고. 그래서 앞서서는 자, 좌변우변에 T의 N제곱을 곱하고 난 뒤에 T 자리에 XY를 넣어서 관찰을 했는데 지금은 한번 보시면 앞서 있는 항이 XN제곱 앞에 A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 첫 번째 보세요. 곱할 겁니다. 자, 이런 점화식을 찾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T의 N제곱을 하나 곱할 건데 앞에 A가 붙었기 때문에 좌변우변에다가 얘를 곱할게요. AT N제곱을. 자, 너를 곱하시면 자, A에 T의 N 플러스 2제곱 되겠죠. 빼기 자, AP에 T의 N 플러스 1제곱 되겠죠. 자, AQ에 T의 N제곱 이퀄 제로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자, 그런데 얘를 만족하는 T 값 중에 명백하게 X라고 하는 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T 자리에 X라고 기재를 할게요. 그냥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X를 쓰시고, X를 쓰시고, X를 쓰시고,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BY의 N제곱은 이제 뭔가 이렇게 확 보여지지 않나요? 좌변우변에 곱하세요. 누구를 곱할까요? 그러면, 선생님, BT의 N제곱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자, BT의 N제곱 곱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BT의 N 플러스 2제곱 빼기 BP의 T의 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BQ의 T의 N제곱인데 얘를 만족하는 T 값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Y가. 그래서 자, 세팅을 바로 할게요. 너는 BY의 N 플러스 2제곱, BP의 Y의 N 플러스 1제곱, 마지막에 BQ의 Y의 N제곱이라고 세팅이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성립하는 방정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너를 우리가 AN이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을 AN이라고 세팅을 했는데, 자, 성립하는 두 개의 관계식을 통째로 한번 더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 앞선 증명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요렇게 요 방향으로 더하겠습니다. 너 둘 더하세요 라고 주시면 네가 AX의 N, BY의 N일 때 AN, 너는 AX의 N 플러스 2, BY의 N 플러스 2니까 자, 요렇게 정의된 식에서 그냥 단지 N 자리에 N 플러스 2가 들어온 거 맞죠? 그죠? 확인이 되시죠? 그럼 너 둘을 더하시면은 너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A의 N 플러스 2라고 세팅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확인 되시죠? 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항을 우리가 더한다고 치면 너는 공통으로 P가 있으니까 P를 묶어내시면, 그죠? 남는 애가 A, X의 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B, Y의 N 플러스 1제곱. 그놈들 합이니까 그러면 너는 A의 N 플러스 1이다라고 확인이 되시죠? 자, 라스트. 마지막 항은 Q가 공통으로 보이니까 Q를 묶어내시고 보이는 게 AX의 N제곱 보이시고 BY의 N제곱 보이시고 그 둘 더하면 너는 AN이 될 것이고 이퀄 제로입니다 해서 점화식이 다음과 같이 세팅이 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를. 자, 결과를 보시면은 자,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세워졌고 자, 점화식을 다음과 같이 확인을 했는데 둘을 비교를 해 보시면 자, 앞선 결과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보시면 t제곱 자리에 a의 n 플러스 2가 들어왔고, 자 t 자리에 a의 n 플러스 1이 들어왔고, q 뒤에 생략되어 있는 상수 1 자리에 an이 들어왔으니까 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연습했던 그 얘기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연습이 되면 이렇게 응용이 되어 있는 애 또한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하나를 정확하게 연습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결과에 대해서 납득이 되면 뭔가에 살짝씩 응용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쩌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 이 어떤 풀어나가는 어떤 수학의 구조를 자꾸 이해하시고 경험하시면 와, 이게 수학이 와, 쉽구나라고 한 번쯤 어쩌면 생각이 드는 순간도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 문제를 통해서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1차 결합의 미지수 3개짜리는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도 이제 뭔가 패턴이 같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네가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지만 시험에 나왔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3차 방정식을 세우고 점화식을 쓰시고 규칙 나열하시고 끝. 그래서 그 패턴은 다음과 같은 미지수 2개짜리를 선생님하고 연습하면 3개짜리가 설령 혹시 우리 앞에 등장하더라도 전혀 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블랙라벨의 스텝 3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연습이 오늘 이번 영상의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 한번 잘 찬찬히 보시고 요 내용을 그대로 들고 가서 저 문제에 접근을 한번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자, 블랙라벨 스텝 3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구조가 쭉 뭔가 비슷하게 생겨 있는 애들 값들을 쭉 주고 5번째 항은 도대체 누구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애들은 일제이다. 이렇게 생겨 있네요. 그죠? AX의 N제곱, BY의 N제곱, 찾고자 하는 너를 AN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줬네요. 선생님, A1을 줬고, 그럼 너는 A2를 줬고, 너는 A3을 주고, 너는 A4를 주고, 이 값들을 이용해서 A5는 도대체 누군가를 찾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임의의 실수 AB가 결합이 된 1차 결합도 기본과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푸시려면 시작은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미지수가 2개짜리니까 미지수 2개짜리 연습하듯이 가는데 x 더하기 y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냥 ax 더하기 by가 왠지 기본이 될 것 같으니까 너를 이용하시고 이러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주 기본적인 걸 놓쳤다는 뜻이거든요.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입니다. 얘는 자, 우리가 했던 그냥 진짜 기본, 그 기본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니까 자, 너의 값을 단지 선생님 안 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안 줬으면 그냥 P라고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XY 안 줬으니까 Q라고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자, 4부터 18까지의 이 4개의 값들은 결국은 PQ의 존재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너를 가지고 그대로 방정식을 세팅을 할게요. XY를 두 건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팅을 하시고, 자, 이 세팅이 끝나시면 이걸 가지고 지정되어진 AN을 기반으로 해서 저마식 세팅을 하시고, 그럼 이 자리에는 A의 N 플러스 2라고 기재를 하시고, 나머지는 정방향 규칙 때문에 우측으로 넘겨서 다음과 같이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그럼 모르는 PQ를 찾기 위해서는 주어진 그 값들을 절대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주어진 값을 선생님이 수열, 나열 하듯이 그냥 가로 방향으로 쭉 한번 쓰겠습니다. 첫째 항은 4, 둘째 항은 6, 셋째 항은 10, 넷째 항은 18, 그걸로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십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너는 너 앞에와 그 앞에 항 사이의 관계로 규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너를 기준으로 앞에 2개, 요렇게 관계식을 하나 세우시면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너를 기준으로 물고서 이렇게 2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두 식을 적절히 연립을 하시면 PQ 값이 나와서 그걸로 A 5항의 값이 얼마인지 결정이 나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요 점화식 그대로 먼저 앞서 나와 있는 너는, 그래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10은 또 바로 앞에 항에다가 P배를 주시고 6P 빼기 그 앞에 항에다가 Q배를 줘서 빼라 4Q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18을 가지고 또 관계식을 세우십니다. 다음과 같이 18은 바로 앞에 있는 10P 빼기 그 앞에 있는 6Q 하고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둘의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자, 요 연립 방정식을 뭐 그냥 적절히 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요걸 풀면 여기서 P 값이 3하고 나오고 Q 값이 2하고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참조할게요. 뭐 이 푸는 건 너무 쉬운 얘기니까. 그래서 PQ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닐까요? 그죠? 찾고자 하는 A5는 너를 가지고 앞선 3개의 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세요. 하면 이야기가 끝나는 거니까. 그럼 바로 앞에 항에다가 P배가 붙고, 그죠? 그 앞에 항에다가 Q배가 붙고 해서, 자, 이 PQ 값을 대입해서 앞에는 54가 될 거고, 그죠? 빼기 뒤에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4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풀려지는 얘기입니다. 자,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통의 문제들 중에 진짜 진심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시작, 끝, 그냥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듭제곱, 기본 대칭 다항식의 합, 방정식 세우시고, 그 방정식 가지고 점화식 전환하시고, 그리고 점화식 완성되면 그냥 값을 읽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익숙하면 얼마나 이게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뉴턴의 항등식, 뉴턴 항등식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뉴턴 항등식 얘기를 해봤고, 쓰십시다. 열심히 혹시라도 뭔가 따라가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영상을 첫 번째부터 돌아가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끝까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끝에 어쩌면 아주 선물 같은 존재로서
빛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설 명절 시작된 그 다음 날 토요일입니다. 현재 지금 시각이 토요일 날 이제 12시를 낮 12시를 넘어가는 시각인데 민족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설이라고 하는 명절이. 그래서 뭐 명절날 가족들하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실 거고, 그리고 학생들은 특히 이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세배를 드리고 그러면 아마 어르신들이 너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구나, 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그 말만 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말씀은 당연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부담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공부를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수월한 일이 아니실까. 그게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훨씬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느끼셨던 심정이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 손주 원하는 꿈 이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의 표현을 돌려서 공부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턴의 항등식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영상이 학생들한테 아주 작게나마 새해 선물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시려면은 꼭 실전에서 쓰셔야 됩니다. 실전에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한 번만 천천히 이해를 하시고 아까 그 정확한 3가지 프레임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영상까지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한번 직접 손으로 한번 이해하면서 풀어보시면 뉴턴의 항등식이 아마 해결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진짜 고생하셨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일단 새해에 항상 행복한 시간 가득하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PNS 코드 원장 김영혁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